안녕하세요. 네, 안드라스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커머셜 융자에 대해서 이렇게 availability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한번 클로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로징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건물을 정해서 오퍼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언더 컨트랙이 되는 게 아무래도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더 컨트랙이 되려면 일단 계약서, 그러니까 PSA라고 그러죠. Purchase and Sale Agreement.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더 컨트랙이 들어갔으면 이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어니스트 머니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어니스트 머니는 한 뭐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셀러마다 또 틀려요. 어떤 셀러들은 언더 컨트랙 들어가는 기간 동안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니스트 머니를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충 이제 한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타이틀이 중요한데, 이 타이틀에 있어서 과연 이제 타이틀에 린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클린 타이틀이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타이틀이 넘어갈 때에 특별히 걸려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스펙션이라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인스펙션에는 물론 피지컬 인스펙션, 컨디션에 대한, 물건의 컨디션에 대한 인스펙션도 있겠지만, 또 environmental test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땅에 대한, 이제 땅에 있어서 토양에 대한, 소일에 대한 어떤 이런 인스펙션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베이의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서베이를 이제 한국말로 뭐 측정하고 뭐 어떻게 바운더리 경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렌더 쪽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어프레이저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감정가가 한 얼마 정도 나오느냐. 이 감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 감정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 million 정도를 빌리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5 million을 못 미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 million 물건을 사는데 4 million만 나왔어요, 감정가가. 그러면 당연히 1 million은 내가 들고 와야죠. 클로징에서. 이제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융자하는 회사에서 파이널 어프루블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캐시 투 클로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들고 가야 될 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다운 페이먼트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된 코스트, 아니면 또 론 오리지네이션 피라든지 융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금액들을 클로징 딱 밸런스에 맞게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듀 딜리전스 데드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네고시에이션 하는가에 따라 틀린데, 주로 이제 뭐 30 days 정도의 듀 딜리전스 데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 딜리전스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자, 바이어의 입장에서 이 건물을 사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있는데 이것을 다 알아볼 때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나.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매칭이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할 때 소위 말하는 리스팅이죠. 이 건물에 대한 리스팅에 이런 NOI가 예를 들어서 Net Operating Income이 30만 불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25만 불밖에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에러죠. 이런 에러들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리스 어그리먼트. 과연
분명히 리스팅에서는 10년이 계약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서 내가 정말 안전하고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적인 리스 어그리먼트를 받아보니까 8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2년 차이가 정말 빅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듀 딜리전스 프로세스 안에서 이런 서류, 이런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정말 모든 서류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을 만일에 인컴 매상이라는 게 있죠. 뭐 호텔, 모텔 같은 경우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매상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매상이 과연 정확한지, 그런 부분은 과연 이 매상만큼 세금 보고는 바로 되어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거짓된 것인지 아니면 진실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분별해야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틀 서치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프로퍼티 안에 리인이 걸려 있다. 이 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프로퍼티를 사면서 어떤 융자나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것이 담보가 걸려 있는 거죠. 이 건물 자체가. 그 담보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소유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은 클리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또한 이즈먼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참 이즈먼트라는 게 물론 인크로치먼트라든가 많은 다른 용어들이 있지만 타이틀 설치에서 커머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즈먼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즈먼트는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있는데 자, 내 건물이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내 옆에 있는 건물의 길을 빌려서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어그리먼트가 되어 있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즈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인스펙션을 하겠죠. 이 인스펙션이라는 말은 이제 컨디션 오브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펙터를 정확하게 하이어를 해서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아보는 거죠. 이 커머셜 빌딩 같은 경우는 지붕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루프의 상태는 어떻는지 그리고 당연히 HVAC이라고 그러죠. 히터나 에어 컨디셔닝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플로링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파킹랏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당연히 받는 어떤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사실상 이 인스펙션이라는 과정을 조금 유익하게 as is로 사는 목적으로 가면서 purchase price를 좀 더 드랍할 수 있는 좀 전략적인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price negotiation을 할 때 좀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죠. 이런 인스펙션에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을 내가 자신 있게 웨이브하고 들어가겠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의 금액을 깎아달라. 라는 어떤 그런 네고시에이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베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서베이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LC라는 개념이고요. 그것은 결국에 Improvement Location Certificate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바운더리에 대해서만 그냥 나오는 간략한 서머리 되어 있는 서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로징 회사나 클로징 어토니랑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들은 ILC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텔, 호텔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ILC,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ILC만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어떤 커머셜 프로퍼티들은 알타 서베이를 요구를 하죠. 알타 서베이는 이제 풀 서베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이런 풀 서베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듀 딜리전스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리스팅에서 나온 그 인포메이션 그대로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얼마만큼 믿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이 듀 딜리전스 시기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loan contingency deadline입니다. 집들을 많이 구매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원해도 융자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캐시로 사지 않는 이상. 그러나,
뭐 많은 투자자들이 집 같은 경우는 한 몇십만 불 정도 단위니까 캐시로 사지만 뭐 건물이야 몇 밀리언 단위인데 캐시로 이렇게 쉽게 사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커머셜 투자를 하는 목적 자체가 캐시 플로우고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기 때문에 캐시로 산다는 것은 거의 드물다고 보셔야 됩니다. 최대한 다운 페이먼트를 작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것이 많은 현명한 이제 투자자들이 하는 모습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융자가 결정되는 그런 날짜, 바로 이것이 loan contingency deadline or loan objection deadlin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oan contingency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 당연히 이제 environmental assessment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phase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매우 익숙한데 이것이 어떤 컨셉이냐면 사실상 이 건물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건물이 예전에 어떤 것이었냐,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땅을 파봅니다. 이 토양을 보고 토양에 있는 어떤 것들의 샘플을 보고 혹시 이것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페이즈 1이 걸리면 융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즈 2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럼 페이즈 2 과정으로 가면 또 이게 돈이 몇만 불이 들게 되고 그거 검사를 하는 것도 특별히 회사를 하이어를 해서 정말 이 땅을 몇 개를 이렇게 파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 문제를 코렉트 하는 것도 몇십만 불이 걸리죠. 그래서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페이즈 2 단계로는 안 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페이즈 2 단계로 가지 않아서 그러면 건물을 살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캐시로 사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융자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appraisal.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어차피 융자회사에서는 이 건물을 보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집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한다 하면 사면 되는데 이 커머셜에 관련된 appraisal은 인컴도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따라서 융자가 나오고 나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 동네에 대한 가격 또 대충 이렇게 컴패러블로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는 사람의 융자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커머셜 프로퍼티는 물론 사는 사람의 어떤 인컴 이런 것들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 이것을 사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것을 따질 때에 얼마만큼의 인컴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인컴이 확실한가. 그랬기 때문에 이 리스 얼마만큼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은행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걸치고 나서 은행에서 컨디션 없이 오케이 그러면 파이널 어프루블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클로징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클로징이 끝나고 나서 워런티 디드 소위 말하는 등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내 소유가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또 이제 클로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클로징이 되어져야만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픽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